우리의 인생 시계가 황혼을 가리키기 시작할 때 남은 시간은 과연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대부분은 익숙한 일상의 궤도를 따라 어제와 비슷한 오늘을, 그리고 오늘과 다르지 않을 내일을 맞이하며 조용히 시간을 흘려보낼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평온한 수면 아래 전혀 다른 선택지가 숨어 있다면 어떨까요? 낯선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놀라운 가능성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멋진 풍경을 담은 여행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멈춰있던 세상이 어떻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는지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60이라는 나이에 낯선 세상으로 첫걸음을 내디딘 한 남자의 놀라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평생을 바쳐 열정을 쏟았던 일터에서 물러난 그의 하루는 너무나도 선명한 공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치열했던 지난날의 기억은 빛바랜 훈장처럼 벽에 걸려 있을 뿐 현실의 시간은 더디게만 흘러갔죠. 손에 쥔 리모컨은 세상과 그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처럼 느껴졌고 매일 걷는 아파트 산책로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경계를 무너뜨리는 메비우스의 띠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지친 표정의 자신과 마주할 때면 사회라는 무대에서 퇴장한 배우가 된 듯한 소외감이 밀려왔습니다. 문제는 이 무기력함이 그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슴 한구석에서는 기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희미하지만 절박한 목소리가 계속해서 울리고 있었죠. 그 변화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먼지 쌓인 책장 한구석에서 우연히 발견한 낡은 여행 잡지 한 권. 그것이 바로 꺼져가던 불씨에 바람을 불어넣은 계기였죠. 빛바랜 사진 속 낯선 풍경과 자유로운 사람들의 미소는 그의 마음속에 잊고 있던 아주 오래된 동경을 수면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물론 결심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걱정 어린 시선과 이제 와서 뭘 하겠냐는 스스로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그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검색창에 60대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는 생전 처음 쳐보는 낯선 단어들을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게 캐리어를 꾸리는 밤, 그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미약한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공항의 낯선 소음 속에서 비행기표 한 장을 꽉 쥔 그의 뒷모습은 설렘보다는 어쩌면 두려움에 더 가까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생애 첫 자유여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그를 맞이한 것은 상상과는 전혀 다른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의 홍수, 코를 찌르는 이국적인 향신료 냄새,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 속에서 그는 잠시 길 잃은 아이가 된 기분이었죠. 익숙한 지도를 손에 쥐고도 길을 잃는 황당한 상황에 처음에는 당혹스러웠지만 놀랍게도 그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정해진 길을 벗어났을 때 비로소 보이는 새로운 풍경들. 그 사소한 발견이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그의 모든 감각을 하나씩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정답을 알려주는 지도에 코를 박고 걷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방향을 잃어버린 아이처럼 낯선 골목길이 건네는 유혹에 기꺼이 몸을 맡기기 시작했죠. 코끝을 간지리는 이국적인 향신료의 냄새, 알아들을 순 없지만 정겨운 시장의 소음, 울퉁불퉁한 돌길이 발바닥으로 전해오는 생경한 감촉까지 그 모든 것이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살아있다는 감각을 온몸으로 일깨워 주었습니다. 서툰 손짓 발짓으로 주문한 음식이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왔을 때도 그는 당황하기는커녕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포크를 들었습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길 위에서 비로소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천천히 자신을 채워가던 그의 여행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게스트하우스의 삐걱이는 식탁에 홀로 앉아있던 저녁, 그는 바로 옆자리에서 들려오는 유쾌한 웃음소리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죠. 전혀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어쩌면 손잡버릴지도 모를 젊은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눈인사만 주고받았지만 누군가 먼저 건넨 서툰 안부 한마디가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의 빗장을 스르르 열어젖혔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직업이나 나이를 묻는 대신 오늘 어떤 멋진 것을 보았는지,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눌러왔던 사회적 역할과 책임감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어 던지고 온전히 여행하는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가장으로서 또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살아오며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해방감이었죠. 다음 날부터 그의 여정에는 새로운 동행이 생겼습니다. 함께 지도를 펼쳐놓고 다음 목적지를 고민하고 서로의 사진을 찍어주며 아이처럼 웃고 현지 시장에서 산 과일을 나누어 먹으며 각자의 인생 이야기를 두서없이 늘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달랐지만 결국 길 위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점에서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정답이라 믿었던 삶의 방식이 세상의 수많은 길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밭으로 나가는 현지 농부의 주름진 미소 속에서 작은 기념품 가게를 지키는 노인의 평온한 눈빛 속에서 그는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삶의 지혜가 화려한 성공이 아닌 소박한 일상의 만족감 속에 깃들어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게 된 겁니다. 혼자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수많은 인연들이 그의 텅 비어있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고 낯선 이들과의 연결을 통해 오히려 자기 자신의 존재가 더욱 선명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여행이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그는 어느 언덕에 올라 말없이 도시에 저물어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그를 압도하던 거대하고 낯선 풍경은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미소와 이야기가 겹쳐진 따뜻한 기억의 장소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돌아가야 할 익숙한 일상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곳에서 새롭게 써내려갈 자신만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이것은 결코 여행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인생을 향한 가장 설레는 두 번째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여정의 첫 페이지는 사실 익숙함과의 힘겨운 작별 인사와도 같았습니다. 처음 마주한 세상은 그야말로 모든 감각을 뒤흔드는 거대한 충격이었죠. 익숙한 언어 대신 낯선 음률이 귓가를 채우고 평생 맡아본 적 없는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에서 지난 수십 년간 몸에 단단히 배어있던 규칙적인 생활 패턴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낯설미 단순히 신기한 구경거리로만 다가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손짓 발짓을 섞어가며 겨우 음식을 주문하고 지도 앱이 알려주지 않는 미로 같은 골목에서 길을 잃는 일은 더 이상 당황스러운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해진 경로를 벗어났을 때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진짜 풍경이었죠. 놀랍게도 그 사소한 성공과 실패의 반복 속에서 잊고 있던 생동감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낯선 도시의 버스 노선을 파악해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의 작은 성취감, 우연히 들어간 카페에서 맛본 인생 최고의 커피 한 잔의 여유. 이런 순간들이 모여 나는 여전히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단단한 믿음을 조용히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아주 오랜만에 삐걱거리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찾아 떠난 길 위에서 역설적이게도 그는 함께라는 가치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허름한 식당의 합석 자리에서 우연히 나눈 따뜻한 저녁 식사, 서툰 영어로 서로의 인생을 응원하던 젊은 여행객과의 짧은 만남 같은 것들이었죠. 그 순간 여행은 단순히 풍경을 눈에 담는 행위를 넘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과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도, 국적도, 살아온 환경도 모두 다른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평생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자신만의 세상이 얼마나 작은 우물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겁니다. 성공의 기준, 행복의 모양이 결코 하나가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체감한 순간이었어요.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이전까지 그의 인간관계는 사회적 역할이나 필요에 의해 맺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그저 여행자라는 공통점 하나로 마음을 나누는 경험은 그에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유대감을 선물했습니다. 길 위에서 만난 인연들은 그가 누구였는지 묻지 않았고 오직 지금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를 궁금해했죠.
그 속에서 그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되찾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누군가의 아버지, 어떤 회사의 부장님이 아닌 그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찬 한 명의 여행자로서 온전히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행은 더 이상 낯선 곳을 구경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잊고 있던 진짜 자신과 세상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가장 진솔한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여행이라는 이름의 대화를 통해 그는 세상의 새로운 친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가장 오래된 친구와도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모든 여행에는 끝이 있는 법입니다. 캐리어를 끌고 다시 돌아온 익숙한 현관문 앞, 과연 그의 일상은 이전과 같았을까요? 놀랍게도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동시에 그 무엇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무표정하게 걷던 아파트 산책로는 호기심 가득한 탐험의 길이 되었고 거울 속에 비치던 지친 얼굴 대신 낯선 햇살에 그을린 건강한 미소가 자리 잡았습니다. 텅 빈 시간의 공허함은 더 이상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 공간을 다음 여정에 대한 설렘과 새로운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채워나가기 시작했죠. 그의 변화는 조용한 파동처럼 주변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무기력하게 TV만 보던 예전과 달리 여행지에서 겪었던 생생한 모험담을 풀어놓는 그의 눈은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웃었고 친구들은 그의 용기에 자극을 받아 잊고 있던 자신들의 꿈을 다시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바꿔놓았던 걸까요? 그 모든 변화의 시작점에는 낯선 땅의 거대한 자연 앞에 홀로 섰던 어느 순간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지평선을 바라보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자신을 짓누르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의 무게가 얼마나 부질없었는지를 말이죠. 그 순간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세상은 여전히 아름다우며 내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무한한 가능성이 잠자고 있다는 벅찬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과거에 무기력했던 자신과 현재의 자유로운 영혼이 교차하는 바로 그 지점이었죠. 결국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는 대단한 결심이나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낡은 지도 한 장을 들고 문 밖으로 나설 용기, 스스로를 올가매던 한계를 넘어 첫걸음을 내딛는 바로 그 용기 하나면 충분했던 겁니다. 나이라는 숫자는 단지 우리가 지나온 시간의 기록일 뿐, 앞으로 나아갈 길을 막는 장애물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여행은 끝났지만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제 새로운 대륙의 지도가 펼쳐져 있고 스마트폰에는 세계 각지의 친구들이 보내온 반가운 메시지들이 쌓여갑니다. 인생이란 멈춰있는 항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풍경을 향해 나아가는 항해와도 같은 것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특별한 여행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찾아올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질문이자 희망 가득한 하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나이 듦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남은 인생이라는 여행의 페이지를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로 채워나가고 싶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들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페이지는 거대한 영웅 서사시나 블록버스터급의 모험담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화려한 문장이나 극적인 반전 대신 작지만 온기 있는 문장들, 소박하지만 진심이 담긴 단어들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엔지니어로 살아온 한 남성이 은퇴 후 동네 아이들을 위해 작은 목공방을 여는 이야기는 어떨까요? 그의 페이지에는 혁신적인 발명품에 대한 기록 대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툰 망치질 소리, 그리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피어나는 세대 간의 유대감이 빼곡히 적힐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바꾸는 거창한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한 공동체의 온도를 1도쯤 따뜻하게 높여주는 그 무엇보다 가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또는 평생을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헌신했던 한 여성이 뒤늦게 낯선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이야기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녀가 채워나가는 페이지의 주인공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어머니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입니다.
낯선 단어 하나를 외울 때마다 느끼는 작은 성취감, 외국 영화를 자막 없이 이해했을 때의 벅찬 희열, 그리고 언젠가 그 언어로 쓰인 시를 원문으로 읽으며 작가의 감성과 직접 교감하는 순간들. 이 모든 경험은 그녀의 인생이라는 책에 깊이와 다채로움을 더하는 그 누구도 폄하할 수 없는 위대한 성장의 기록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을 써 내려가는 행위만큼이나 이미 쓰여진 지난 장들을 어떻게 다시 읽어내느냐에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성장을 위한 가장 값진 수업료라는 제목으로 지울 수 없을 것 같던 상처는 타인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계기라는 부제로 재편집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관점이 변하면 이야기의 의미도 송두리째 바뀔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부는 바로 이러한 재해석의 지혜가 가장 빛을 발하는 시기이며 과거의 모든 경험을 현재의 나를 지탱하는 단단한 초석으로 탈바꿈시킬 힘을 우리에게 부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인생의 책은 결코 혼자 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의미 있는 조연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우리 이야기의 중요한 공동 저자로 초대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나의 경험을 기꺼이 나눔으로써 우리의 서사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확장되고 더욱 풍성한 색채를 띠게 됩니다. 이처럼 인생의 후반부는 고립된 완성이 아니라 연결을 통한 확장의 시기이며 나만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승화되는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손에 들린 펜은 앞으로 남은 삶의 모든 순간을 가장 나다운 그리고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로 기록해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 셈입니다. 그 펜의 진정한 힘은 단지 미래의 빈 페이지를 채워나가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쓰인 과거의 페이지들을 어떻게 읽어내고 그 의미를 재발견하는가에 따라 우리 이야기의 전체적인 맥락과 감동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문장이 지울 수 없는 후회와 실패의 기록처럼 느껴진다면 바로 그 문장 옆에 새로운 해석의 각주를 달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쓰라렸던 실패의 경험은 성숙을 위한 가장 혹독했던 수업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으며 깊게 패였던 상처의 흔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 여기까지 왔노라는 용기의 훈장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 자체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에 부여하는 의미의 빛깔을 바꾸는 작가적 권한을 온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후반부 작가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운 편집권이자 자신의 서사를 완성해 나가는 가장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책의 장르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지닙니다. 전반부가 숨가쁜 추격전이나 치열한 생존기와 같았다면 후반부는 따뜻한 성찰이 담긴 에세이나 다음 세대를 위한 지혜서로 장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팍팍한 현실 속에서 의무감으로만 빼곡히 채워왔던 실용서 같은 삶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누구의 결제도 필요 없는 자유로운 영혼의 시집을 써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난날의 이야기가 앞으로 쓸 이야기의 장르를 규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용기입니다. 때로는 과감하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문체와 어조로 새로운 챕터를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이야기는 한층 더 입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발산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한 명의 작가가 비극과 희극을 모두 아우르는 거장이 되어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